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예은입니다. 오늘 저희 게스트로 이래연 아나운서 나와주셨는데요. 이래연 아나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래연입니다. 제가 시청자들 앞에 처음 서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한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고의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힘내봅시다. 네. 이래연 아나운서 요즘 이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나들이 가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맘때쯤이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네, 바로 미세먼지죠. 계속된 미세먼지에 목이 따끔거리고 그리고 코가 막히면서 기관지 질환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네, 이 미세먼지에는 해조류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조류 안에 들어있는 칼륨은 독소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몸에 좋은 이 해조류 드시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 길만 걷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배지연 아나운서와 류현진 선수의 열애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커플의 탄생에 또 다른 스포츠 선수와 아나운서 커플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나운서 매거진에서 조금 특별한 특집을 준비를 했죠. 네. 바로 아나운서 커플 탐구 시간입니다. 함께 VCR 보실까요? 먼저 아나운서와 스포츠 선수의 대표적인 커플, 이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한국을 들썩이게 한 김민지 SBS 아나운서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 커플입니다.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2014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해 지금은 딸과 함께 세 가족이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 결혼한 원조 커플, KBS의 김보민 아나운서와 축구 선수 김남일 커플도 있습니다. 당시 운동선수와 아나운서의 만남은 흔치 않아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원조 야구 여신이죠. 김성유 아나운서와 하나 이글스의 김태균 선수도 2010년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김성유 아나운서가 일본 유학을 준비할 때 당시 롯데 지바 소속이던 김태균 선수가 직접 학교와 숙소를 알아봐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열애 7개월 만인 201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농구 고양 오리온스 포워드 김도수 선수와 정희정 SBS 골프 아나운서,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병호 선수와 이지윤 아나운서 커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포츠 선수와 아나운서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스포츠 방송이나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스포츠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열애로 연결되는 이유 중 하나죠. 또 배지연 아나운서와 류현진 선수의 소식에서 저희가 정민철 해설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통된 인맥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아나운서 스포츠 커플 못지않게 최근 아나운서 부부들의 활약도 커지고 있죠. 14일 방송된 KBS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해 맹활약한 박지훈, 최동석 부부는 물론 SBS 동상이몽의 이지혜, 김정근 부부,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신혼일기2의 김소영, 오상진 부부까지 많은 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VCR 보시죠. 먼저 대표 아나운서 부부인 박지훈, 최동석 부부는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2009년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한 박지훈과 최동석 아나운서는 연애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박지훈 아나운서는 많은 방송에 출연해 두 사람의 금슬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남편 최동석의 취미는 박지훈. 남편이 유일하게 고집을 부리는 면이 있다. 그건 바로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자랑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지혜와 김정근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계의 훈남 훈녀로 유명하죠. 두 사람은 최근 방영되고 있는 SBS 동상이몽2에서 8년차 부부의 일상을 공개해 많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상진과 김소연 부부는 MBC 아나운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TVN 신혼일기 시즌2 출연을 결정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이외에도 원조 아나운서 부부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를 비롯해 최근 등려를 한 조우종, 정다은 아나운서 부부까지 많은 아나운서 커플들이 애정을 과시하며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와 운동선수, 아나운서와 아나운서 부부. 저마다 다른 조합의 커플들이지만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이해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홍합. 전예은 아나운서 뭐 하세요? 네, 이련 아나운서 혹시 지금 제가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비슷한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초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네. 이 형돈이와 대준이라는 이 데프콘과 정영돈 씨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의 노래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 문장들로 이루어진 노래인데 오늘 저희 고민고의 주제가 바로 발음 연습이거든요. 발음 연습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저희가 학원을 가거나 뭔가 준비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발음, 발성, 그리고 호흡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 발음, 그러니까 발성, 호흡,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게 될 이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많이 배우게 되는데 기본이잖아요. 네. 3박자.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이래연 아나운서는 혹시 발음 연습 평소에 많이 하시죠? 발음 연습 참 많이 하네요. 많이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신 발음 있나요? 저는 발음 연습을 할 때 리을 발음에서 좀 많은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리을 발음. 네, 리을 발음.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가요? 리을이 원래 입천장에 살짝 혀를 가져다가 살짝 떼야 되는 건데 저는 네. 혀를 너무 많이 굴린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혀를 굴린다는 건 약간 영어의 발음. 네, 영어의 비슷한데. 알 발음이 난다고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살아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착각을 어쩐지. 살짝 해봅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 사시다 오신 분들이 특히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근데 이렇게 리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거든요.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하신 게 지금 딱 티가 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혹시 아메리카노 특히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실 때 그 젓는 빨대 아세요? 네, 알죠. 그 납작하고 얇은 빨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빨대를 가지고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음. 긴 막대기를 가지고 가로로 물고 하는 방법은 흔히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약간 연필이나 빨대를 이렇게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하는 거.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이건 가로로 무는 게 아니고 세로로 혀를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빨대를 이렇게 혀에 누르고 뉴스 리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빨대로 혀를 누른다는 거는 혀를 그러면 입을 벌린 상태에서 빨대를 넣고 네, 고정을 혀를 시키는.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나긴 그렇겠네요. 하지만 네. 그걸 떼고 난 다음에 리을 발음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된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약간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 이렇게 이래연 아나운서의 좋은 발음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리을같이 저희가 자음 발음을 할 때 특히 어려운 발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시옷 하면은 딱 생각나는 저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혹시 노홍철 씨인가요? 네, 맞아요. 그 노홍철 씨가 굉장히 시옷 발음이 좀 약간 저희가 소위 말하는 번데기 발음으로 네. TH 발음으로 그렇죠. 발음을 하기로 좀 유명한데 무한도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무한도전 매주 챙겨봅니다.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특집이 있어요. 그때 노홍철 씨가 워낙 시옷 발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뉴스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특집으로. 근데 거기서 시옷으로만 된 이 문장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숫사슴이 숲속에 숨었다. 이런 느낌의 뉴스 문장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저희도 어려운데 노홍철 씨는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보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비단 웃을 문제가 아닌 게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시옷 발음이 안 되시는 걸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천장에 혀가 닿을락말락하는 상태에서 나는 소리인데 네. TH 발음이 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혀를 앞니 앞까지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혀를 앞니에 딱 붙여버리신다는 그쵸. 거죠. 원래 시옷 발음이라는 게 이게 치조음이라 그래서 맞아요. 시옷, 지읒, 그다음에 쌍지읒, 치읒 이것들이 약간 마찰을 소리를 위해서 이제 나는 소리들인데 정말 살짝 아주 살짝 닿았다 떼는 정도로만 발음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새지 않는 발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람 소리가 유독 거세게 나는 데는 자음들은 조음 기관에 혀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옷 발음 때문에 교정을 하거나 또 심할 경우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내시기 전에 일단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특히 또 자음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자음만 가지고 발음이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모음과 함께 있을 때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건데 네. 그래서 항상 모음을 자음보다 더 신경을 쓰시고 모음 한자 한자에 공을 들이시면은 저절로 자음 발음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에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점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평소에 발음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반대로 전예은 아나운서가 발음 연습을 할 때 힘들었던 점 있나요? 저는 사실 자음보다는 모음이 조금 힘든 편이거든요. 네. 모음을 입을 정확하게 벌리면서 발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자음보다 힘든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중모음 입을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이중모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레연 씨 어떠세요? 저도 이중모음 때문에 좀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중모음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거나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그걸 간과하는 특징이 있어요. 간과도 또 이중모음이죠. 간과. 그쵸. 여기 벌써 그쵸? 나왔네요. 네, 그렇게 이중모음이 우리 생활 속에 참 많이 쓰이는데 그걸 간과하고 이제 쓰게 되면은 또 발음이 부정확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전 종종 있었거든요. 모음은 평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엄마 저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과의 과가 벌써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발음을 제대로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중모음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의회. 의회요. 네. 저희가 정치 뉴스, 사회 뉴스 뭐 여러 원고를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죠. 그렇죠. 의회 발음 어떠세요? 이중모음이 2개나 있어요. 의회라고 의회 단어만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문장 속에 들어가 버리면 또 힘들죠. 그렇죠. 잘못 발음하면은 의회.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약간 사투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잘 해야 되는 발음이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관계자에도 이중모음이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중모음 하나만 가지고 어렵다기보다 뒤에 어떤 단어가 맞아요. 오느냐, 어떤 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관계자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앞에 있는 관을 신경 쓰다 보니까 관괴자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 단어도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중모음은 사실 얼마나 입을 빨리빨리 움직이느냐가 맞아요. 관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이중모음 연습, 또 모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연 아나운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 발음 신경도 많이 쓰시고 발음 연습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나름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 발음이 나오는 소리가 나올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바로 입이잖아요. 입술, 그렇죠? 네, 입술을 먼저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장난인데
입술 끝을 이렇게 잡고 불을 떠는 소리 내는 거 아세요? 아, 네, 알죠. 네, 제가 살짝 해보자면 네. 이런 소리가 나죠. 지금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래연 아나운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네, 시범 네. 보여주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연습을 조금 하고 나면은 입술이 같이 풀리면서 조금 더 발음이 명확하고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연 아나운서가 하는 연습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네. 지금 방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저는 소리를 같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 푸르 이런 식으로. 그럼 목도 같이 풀 수 있고 입도 같이 풀 수 있는 약간 일석이조의 두 가지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입과 목을 함께 풀어준 다음에는 혀도 풀어주면 좋겠죠. 혀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혀도 마찬가지로 혀는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살짝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르륵 이렇게 되면 혀가 풀리면서 발음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요. 저는 사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제 되시는 혀가 분들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발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혀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드리자면 왜 시계 소리 있잖아요. 네. 똑딱똑딱 하는 시계침 소리. 그걸 내면서 혀를 운동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해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혀를 움직이면서 혀 운동을 하시는 방법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들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혀를 풀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뭐죠? 드리자면 일단 어려운 문장을 몇 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장들. 네, 저 같은 경우는 철수 책상, 철책상이라는 문장이 좀 어려웠는데 네. 그래서 항상 마이크 앞에 서기 전에 저는 이 문장을 한번 되뇌이고 가는 편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팁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장들, 방금 이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문장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VCR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기 가는 저 상장수가 세상 상장수냐, 헌상 상장수냐. 시청자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가는 저 상장수가 세상 상장수냐, 헌상 상장수냐.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시옷 발음. 맞아요. 노홍철 씨 좀 어렵겠네요. 네, 노홍철 씨는 굉장히 이 문장을 읽으실 때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상장수, 세상 상장수 이런 식으로 시옷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좋은 기간에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함께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자, 굉장히 어렵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중 모음이 되게 많이 들어간 문장인데요. 이중모음도 많이 들어갔고 또 특히 이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의미별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를 네. 무작정 빨리 잘 읽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뭐 이런 식으로 네. 발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별로 끊어지면 흑허 허가 과죠, 과. 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연습하실 때는 조금 의미 단위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조금 긴 문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집, 옆집, 앞집, 뒤창살은 흑겹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흐창살이다. 네. 어렵네요. 호창살. 호창살이다. 네, 호창살이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 역시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단위,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집의 옆집, 앞집, 뒤창살은 홑겹창살. 네, 우리 집 뒷집, 앞집, 옆 창살은 겹 호창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함께 보시죠. 뒤에 마지막 문장. 네, 제가 아까 연습한 바로 그거예요. 네, 그렇네요. 홍합을 빠르게 10번 말하기. 홍합. 아까 제가 혼자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입이 계속 꼬이는데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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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저는 한 벌써- 4번 만에 꼬인 거, 3번 만에 꼬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홍합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홍아가 되는 그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합 발음과 홍 발음이 굉장히 대조되다 보니까 발음을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이 어려운 문장 읽기 연습 평소에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발음 연습 외에도 조금 특별한 걸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뒤쪽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저희가 평소에 잘못 발음하기 쉬운, 분명히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발음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잘못 생각을 하면 잘못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 단어.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번 건수, 2번 건수.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발음은 건수. 아, 그렇군요. 건수. 건수. 또 비슷한 맥락으로가 두 번째 단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단어는 뉴스 리딩할 때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불법이라 발음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그렇죠. 불법. 비슷한 단어로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의 발음법은 반드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효과, 불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짜잔. 고가. 고가? 주로 고가라고 발음하지 않나요? 높은 가격, 고가. 고가. 이 고가는요, 사실 어떤 한자 의미를 띠고 있냐에 따라서 발음법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이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고가의 가격 할 때는 고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높이 나오는 도로가 있죠. 네. 바로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 네, 그런 경우에는 고가가 아니고 고가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별로 이렇게 발음하는 법을 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단어인데요. 자, 슛. 세 가지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건 안간 힘 갈게요. 안간 힘. 두 번째는요? 몰상식? 몰상식. 그다음에 눈시울 아닐까요? 시울. 제가 사실 앞에 계속 뭐 불법, 뭐 아니면 효과 이런 식으로 약한 발음들을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딱 보여드렸을 때 혹시 안간힘, 몰상식, 눈시울 이렇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알고 계셨네요. 이 발음들은요 관용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여기에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있잖아요. 안 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기능 등을 가지는 것들은 센 발음을 넣어주셔서 안간힘, 몰상식, 눈시울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단어들을 저희가 조금 간과하기 쉬운 단어들을 함께 봤는데요. 이 외에도 뉴스 연습을 할 때 종결어이죠. 합니다, 씁니다 등의 단어들도 자칫 잘못하면 합니다, 씁니다가 되기 쉬우니까 이 부분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음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아나운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 발음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네. 근데 사실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발음에 큰 착오를 가지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저 네. 또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는 거는 되새기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알아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발음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삼박자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박자라는 거는 호흡, 발성, 발음 이 세 가지죠. 그렇죠. 발음만 연습을 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사실 내기가 힘들어요. 항상 이 정확한 호흡법과
정확한 발성법이 함께했을 때 또박또박 발음도 나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 좋은 뉴스, 좋은 전달력이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저희도 항상 기억에 이렇게 새기고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래연 아나운서 저 채용 정보 전해주시죠. 채용 정보입니다. TV조선에서 기상캐스터를 채용합니다. 9월 27일 수요일 6시 마감입니다. 정면 전신, 좌측 전신, 정면 상반신의 사진 3매 제출이 필수적이며 30초 이내에 자기소개서 동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JTBC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9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회 현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뉴스룸 앵커 브리핑 코너를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 평화방송에서 아나듀서를 모집합니다. 아나운서 겸 프로듀서의 업무를 맡게 되며 접수 마감은 10월 9일 5시까지입니다. KTV에서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10월 12일 접수 마감이며 사람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채용 정보들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가을 하면 조금 풀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이 시기에 정말 굉장히 좋은 채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를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리연 아나운서도 저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네. 앞으로 이 채용을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리연 아나운서 오늘 저희 마이크 길만 걷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제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나름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옆에서 전예은 아나운서가 정말 프로처럼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무사히 방송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떨지 않고 잘 하신 게 저도 느껴져서 제가 든든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속은 굉장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이크 길만 걷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이크 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크 길만 걷자!